저는 여기 플래카드에 있는 대한학술원에서 보고 있는 인하대학교 남창희 교수라고 합니다. 애초에 제가 오기 전에는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와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고 우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조선들이 정말 초라하거든요. 정말 거기 갔다 와보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나 싶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국립박물관이 그러니까 국내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결의 박물관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 역사 5,000년 동안에 처음으로 이제 단군 조선의 역사를 조금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런 박물관이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을 보니까 맺어가지고 당장은 좀 난이도 오시기 어려울 텐데 이게 소문이 나면 아마 지역 명소도 되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필수로 이렇게 말하죠? 이 연수 프로그램으로 오는 게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 10분 정도 국회대표 교수님이 우리 고조선 문화 흐름을 한번 브리핑을 간단히 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기왕에 또 롯데장학재단에서 후원도 한 게 있어서 약소한 하연을 우리가 국회에서 준비했는데 마음속으로 하나씩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 고조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왜 이 고조선 문화가 지금 충분히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아주 여태껏 이렇게 교육되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거로 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순서로 말씀 듣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도와주신 생각을 해서 도와주신 마음보다 좀 더 잘 만들어 봐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오늘 고조선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국기대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고조선 얘기를 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이 있네요 뭐 환타지카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는 좀 벗어나 있고요. 그래서 누가 뭐 고조선이 어디 있냐, 뭐 연대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낸 교수님이 고조선으로 훌륭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는 입체원 보시켰지면은 입체화식이 평면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평면을 만들어 놨고, 그러면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차식을 입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입체화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나는 고조선에 이렇게 건물을 어떻고, 시장 경제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산업을 어떤 산업을 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면 경제 아니면은 국방이면 국방 뭐 이런 식으로 건축 나눠서 이제 하고 싶은데
그게 좀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의구심을 갖는데 제가 그 어쨌든 간에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그 고조선이라는 거를 배워오고 공부해본 결과로는 됩니다. 100%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유물 같은 거 봤을 때 그 유물 분석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분석을 깨친다 그러면은 저런 거 몇십 점 내놓습니다. 다 깨치라고. 다 깨쳐서 모든 거 데이터 낼 거 다 내보라고요. 아니 고조선 토기 뭐 이거 몇십 개 깨치고 100개 깨쳐서 그때 당시 모든 데이터를 낼 수 있으면 그게 뭐가 아까워요. 고조선 토기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다고. 그 중에 그 몇 개를 아니 0.001%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고조선을 가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중국도 1970년대까지 70년대 그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나라, 은나라 연대가 200년, 300년씩 끊어졌어요. 네? 문헌기록은 상나라 있다, 은나라 있다 이래놓고 고고학 발굴할 때 200년, 300년씩 문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년을 노력한 결과, 40년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하냐면은 그 고고학 자료 가지고 30년 정도 있잖아요. 20년에 30년 정도의 층위를 분류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어쩌면 그걸 가지고 기록을 다 다시 해낸다 그러면은 문헌 기록에 있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상나라 하나라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탐원 공정이다 무슨 그 단대 공정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이 고고학 자료가 그럼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우리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할 때 뭐 우리 자료 한반도 평양 자료 이런 게 아니고 중국 발굴 보고서 있잖아요. 이런 발굴 보고서만 다 끝내놔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전에 1000년, 2000씩 분역 이렇게 나누던 거를 이제 우리도 100년 단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100년 단위로 나눠놓으면은 실체가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게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조선 관리 이렇게 적으면서 화폐 우리는 조개든 그 화폐를 갖다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상나라 때 하나라 때 쓰지 않았던 금속 화폐를 고조선 시대 때는 금속 화폐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고조선 시대 때 금속 화폐를 썼다는 얘기 잘 실감 안 나시죠? 예. 썼습니다. 납도 금속이거든. 납으로 만든 화폐가 있어요. 뼈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자료가 있는데 물론 화폐 경제라고 어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화폐 경제는 어떻게 은행이 있어야 됩니다. 은행. 우리 그냥 돈 이렇게 삼경통부 썼다라고 해서 이게 화폐 경제라고 하는데 화폐 경제 그게 아니고 화폐 경제는 그 화폐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화폐 경제라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예. 예, 여기 금감원을 금감원 이제 은행 그 감독원 국장이시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렇진 않더라도 어쨌든 뭔가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 교환 물질이 있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거래를 하는데 뭐에 하나 흔적이 있었다, 예경이 있었다. 그걸 충분히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의 경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건축 한번 볼까요? 건축을 보면 고조시대 건축, 우리는 맨날 북한 자료 보니까 무슨 웅집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웅집에서 뭘 살아야 살기는 웅집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문학 있잖아요. 마을 이런 데 들어가 보고 또 내목고나 적궁이나 이런 데 조양이든지 발굴 장소를 가보면은 집이 한두 채가 아니라 한 600채씩 있죠. 600개. 그런 집이 있는 유적들이 지금도 수록이 발견돼요. 그럼 거기서 시스템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통계를 내고 또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낼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조선에 가야 되는 거지,
지금같이 또 해서 활용이냐 환이냐 뭐 당근이냐 그 얘기 있잖아요. 이게 있냐 없냐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300년 전 400년 전에 그 얘기가 또 나 있어요. 근데 또 500년 전에도 그 얘기가 또 있어요. 네, 1000년 전에도 그 얘기가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 100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발전이 없었던 거죠.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이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삼국지사 서문에 보면 왕년표 서문에 나오잖아요. 야 중국에는 뭐 수이시 뭐 복지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역사를 들이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아니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내는 그 부분에서는 신비한감이 있다. 근데 중국은 신비한감이 있고 우리는 신비한감이 없다는 법이 있냐? 아 성을 써놓는다니까요. 써놔요.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지금도 1000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왔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아니 영조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영조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렇게 기록 찾아보면은 야 중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나 선택을 한 거고 우리는 하늘에 다 왔잖아. 그럼 우리하고 중국이랑 저기 어떻게 높아?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실 300년 전에 얘기했던 그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왕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우리 학자나 그 인류학자 이런 입장에서는 그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걸 입체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학문하는 방법도 그렇고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걸 이해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학자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수학으로 1차식 있잖아요. 그냥 평면 자연수 집어 던지고 4차원으로 해석을 해주길 바래요. 이 충청도 화법도 그렇거든요. 충청도 화법 이렇게 해서 살짝 한마디 던져놓고 찌우찌우 담배 피고 와갖고 이 사람이 와서 그게 아니고 물어보면은 네 그게 아니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말 한 단어 서너 개 던져놓고 나서는 생각을 하려면 2차, 3차, 4차로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일을 하나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어요? 무슨 발전이 있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서 고조선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기초 공부를 잘못해놨어요. 기초 공부를 잘못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초 공부를 잘못해놨으니까 그게 실감이 안 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사 상부사를 공부하면서 참 다행스러웠던 게 고고학 있잖아요. 고고학을 8년 유학하는데 고고학의 이론 있잖아요. 이론 두 가지를 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 두 가지를 터득하는데 죽어났다니까요. 그 두 가지를 터득하고 나니까 내가 석박사 과정에서 이 일을 저렇게 교수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그치고 했던 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발버둥 보고서 보잖아요. 중국 발버둥 보고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이 소리네 저 소리네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록을 뭐라고 했냐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발굴 도면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나와요. 그걸 6년 동안 배웠으니까 지금 와서 내가 얘기하는 고조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 고조선을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체적이지 않게 형통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많으면 정치체제 나오는 거고 돈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뭐 집잘 된 거면 경제체제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고조선을 연구를 해야만이 우리 스스로도 설득이 되고 다른 사람도 설득이 시킬 수 있다.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설득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 연구하는 그 단계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
남이 하거나 말거나 천년전에 하던 얘기 또 해도 그건 천년전에도 다 그러고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조선이라는 나라 호칭을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조선, 고조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모 이익 선생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이 단시라며. 그러면 단시조선이지 단국이고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이 서문셋을 관련자를 쭉 읽어보고 났는데 그냥 머리통에 지금 망치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그냥 조선, 고조선 이렇게 했는데 예나 맥이다 이렇게 부르면은 그 예나 맥이 그 발음도 그렇고 뭐 짐승도 그렇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성모 이익이 300년, 400년 전에 아니 조선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단시조선, 단국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 얘기를 기록을 보고 나서 그게 뭐예요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조선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거든요. 아침에 해 뜰 때 햇살이 커가지고 이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햇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해거든요. 바다에 나오니까 바람은 그쪽에 있던 바다에 있잖아요. 거기서 아침 해가 쫙 올라올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침이 고운다라.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어떤 데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런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타고르. 아니 그 타고르 아니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도 어떤 쓴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헐버트가 무슨 고요한 아침의 나라냐 이 나라가 얼마나 역통적이 그런 나라인데 그런 얘기 그 한글학자가 쓴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거는 중국식 표현이었다. 조선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 표현을 순수하게 한국식으로 이거 어떻게 갖고 와야 될 건지 이제 그게 우리가 고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계속해서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권근이가 이거 별 얘기 다 꺼내네. 20분 해달라고 하는데 권근이가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그 권근이가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 권근이가 스스로 조선이라는 말이 옛날에 이렇게 뭐 진단 어쩌고 뭐 구변 어쩌고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조선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가 보다. 이미 5,000년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권근이가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 달래면서 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기록 읽어보고 조선 초기에도 나라 이름을 갖다가 조선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고려 때는 고려라는 말을 그 나라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만큼도 거부감이 없으면 고구려를 갖다 쓴 거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지금 여기 내려오니까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도 고구려를 이어서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부감이 없는 거라. 근데 조선이 때는 갑자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니까 조선에 관리될 조선 학자들도 이 말을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고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공양왕? 공양왕? 내 기억까지? 칼국수 댓글은 내기. 태종? 이성계? 우와. 고려의 마지막 왕이 이성계입니다. 그래요.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지 않았어요. 고려의 왕으로다가 올라가서 나라 이름 있잖아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건 건국으로 안 치나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역사를 봤을 때는 건국으로 써야 되는지 나는 안 치는 거지.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왕의 씨가 왕씨에서 이씨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하고 이씨가 고려왕으로 올라갔어. 고려왕으로 갔는데 한 6개월을 있다가 다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조선으로. 그러면은 전두환이가
그다음 이제 유신헌법을 대통령 한번 하고, 예. 그다음에 지5광고 헌법하고, 그걸 공인 헌법 조치 전에 한번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 얘기 나오면 할 얘기 많아져. 그런데 바로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신헌법 지가 개정에 넘어갔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은 소위 말해 유신 잔재라고 할 때 박정희 유신 잔재가 아니지. 유신이 본다이고 전두환이가 잔재지. 그죠? 맞습니다. 아 저는 박정희가 왜 유신 잔재라고 유신 본당이지? 유신 주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국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치게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보여지는 거. 해석이 가능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자 이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자. 내가 융합국어학과 그러면서 참 요번에 그 남창석 부장이 그 프로포즈하는 걸 보고 융합국 그런 게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네. 아니 선박을 전공원 조선에 있는 전공원 사람이 와서 고국어를 가르치니까 갑작스레 백제의 항로를 찾아내. 백제의 항로를 찾아내. 예? 백제의 항로를 찾아낸 줄 알고도 이 항로를 가려면 대양항해를 해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네. 이걸 찾아내야 되니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자료를 갖다 꺼내놓고 그걸 갖다 도닥도닥 분석을 했으면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 그러니까 경제한 사람 경제를 풀어먹고 공학한 사람 공학을 풀어먹는 거죠. 여기 오늘 의사님 출석률이 높았는데 세 분 가셨네. 여기 한 분 계시죠? 치과에서 오신 치과 선생님인데 고조선이 홍산문화 시대 때 사람 머리뼈 있잖아요. 머리뼈를 보면 분석물 보면은 치주염인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여기 보면 이빨 답은 나거든. 이제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각 분야별로 해서 뭐 처음에 10분야, 20분야 다 하면 좋지만은 적어도 몇 분야만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얼개를 잡아 놓다는 거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공학 오셨다고 이제 전쟁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 나중에 우리 천년제 우리가 전기 발견 먼저 했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전자공학이나 그쪽에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 문헌 해석하는 거보다 역사를 배워서 그러는 거지. 저기 원장님 그 백제 때 질병 치료 처방이 약 처방 있잖아요. 1920년대까지 일본에 전해진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고구려 침술 있잖아요. 고구려 침술 중국으로 다 끊는 거 중국 사람 배웠잖아요. 내가 그런 길을 보고 의학 싸우시는 분은 의학자들이 붙으면 여기서 다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조선을 연구해보자.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고조선이 분명하게 입시화가 된다. 아까 김자진 장군이라고 그 청산전 기념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가 있네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학자들은 연애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게 여자끼리 남자 구별이 안 되지. 나같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저 여자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패컬티 전문 분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조선을 다 한번 참여해보세요. 참여하면은 자기의 고조선이 나와요. 그럴 때 내 스스로가 인정이 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 옛날 얘기 나오는 하버드 대학 거기 이제 인류학과 거기 고고학입니다. 그쪽 사람들 여기 펜실베니아 그쪽 연구팀들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미 1970년대 대신을 하고 있어요. 1970년대 대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50년이 지났는데 그게 안 돼요. 네? 50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고고학 있잖아요. 그런 게 이스라엘 그런 게 막 될 수 있었던 게 예일이나 저기 하버드 이런 데서 인류학 출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이 나오는 것 같고 이거 갖다 입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고고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 이건 이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가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할지 얘기했는데 다 같이 한번 참여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면은 굉장히 빨리 그리고 굉장히 그 디테일하면서도 그 강한 그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큰 나무는 별의별 공부를 다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고조선이 바로 세야 된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럼 고조선 바로 어떻게 세울 거야? 그러면은 글쎄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세야 된다 그러면 착착착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고조선을 기회를 잡고 그다음에 고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 거냐 단국이라는 말을 써야 될 거냐. 단국대학교 있는 거 보면 1920년, 30년 단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단국대학교 이름 지은 게 그 장도빈 선생님이 짓거든요. 장도빈 선생님 바레산 바레산 역사학자였죠. 그 단국대학교 초대 총장하고 당 사학과를 만들어서 하신 분인데 그분이 김경호 선생이나 신천 이런 분들 굉장히 친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주랑 그분들이랑 만나가지고 학교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그때 단국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은 그 분명히 1900 대일학기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화 교수가 그 양반이 서울대학 끝나고 나서 그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단국대학교 총장이었어요. 단국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그 사람 고조선을 공부 씹어 먹었지만 물 말았죠. 부정물에서 또. 이제 내가 아까 신용화에 고조선 물 말은 게 뭐냐고 그러면 나중에 돈 안 받고도 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제 애들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한 맥시멈 3개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3개 정도 질의응답하면 좋겠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는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늘 저 전시물에 보니까 하가점 하천문화 토기들 채색 토기도 있고 디자인이 안 찍어도 돼. 아주 그 세련된 그런 토기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보면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분명히 도예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의 분화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별도의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그 고도의 사회 공동체가 형성됐고 부 교수님 평소에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문헌에도 이 지역에 그와 같은 공동체는 한국의 소위 상공유사 고조선조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dur려봐도 결국은 고조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중국의 은사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가자천 문화가 고조선 문화의 뭐 센터든 중요한 파트이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내 이제 그 주류 사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아까 채색 토기가 있었잖아요.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근데 고조선은 보통 이제 채색 토기 별로 없고 앙소문화 쪽에서 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은 여기 훨씬 다양한 채색 토기가 여기 이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근데 주류사학계의 에스모 교수는 그걸 아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첫째. 두 번째, 그쪽 분들의 주장은 이 하가점 하층 문화 지층의 층위에서는 청동기, 특히 비파형 동검이 안 나왔다. 뭐 누구는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저도 이제 옛날에 아주 30년, 40년 전이죠. 고조선의 토기는 뭐 미소문이식 토기인가요? 가지고 굵은 모래가 들어있는 거칠거칠한 그런 이제 강가에서 만든 진흙으로 만든 토기가 대표적인 토기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하가점들하고 상당히 잘 구워진 그런 토기니까 좀 다르다라고
언뜻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고조선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또 시대도 안 맞고 이런 얘기 세 가지 정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복 교수님은 그러한 주류사학계가 하가자마자 오늘 전시했던 것들이 고조선 문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한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재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이따가 제가 재반박 해드리면은 그대로 이제 한번 활용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고조선 배우는 거는 하마천의 사학이 조선열전 가지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마천의 사학이 조선열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나라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책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문화기록 같은 걸 쭉 대입을 해보시면은 아니 기원전 2400년, 2500년에 고조선 세웠다는 기록이 몇백 개가 있습니다. 몇백 개가. 네? 그리고 위치를 갖다 어디로 부정한다는 그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안 보고 얘기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하마천의 사학을 얘기하면은 하마천의 사학이 가지고 얘기하면은 역사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 그거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내 주장은 틀리고 내 주장만 맞아. 그건 학문 연구 아니잖아요. 전체주의라는 거죠. 내 주장은 맞으면 나는 너를 패 죽일 수도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문 하는 거는 굉장히 근거 자료를 많이 내놓고 이제 토론을 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비파운동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신공학교도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뭐 고고하게 부지서 오는 거죠. BC 25세기 동북아시아고 전 세계에서 비파운동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이집트쯤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비평등 같은 그런 점이 나온 거는 적어도 아시아권에 없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 그러면은 비평등 같은 그런 청동기가 나오는 거는 기원전 11세기, 12세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중국은 청동기는 별도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 비평등급이 기원전 11세기, 12세기고 하가지 마침문은 기원전 24세기인데 연대체가 13세기 나오는데 그걸 갖다 올려서 덮어씌려고 그러면 그놈이 이상한 놈이지. 내가 무식하다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례의 선택 있잖아요. 사례의 선택에서 기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한 일 없어서 고조선 관련 기록을 갖다가 책으로 다 빼놓고 이만한 걸 만들어 놓겠어요? 이만한 걸 만들어서 이거 출판 사장님 어디 가시나 없네? 밥 좀 사주고 사장님 지금 달래려고 그랬더니 내가 책 먼저 늦게 듣는 거를. 네? 아니 조선열전 그거 2페이지 3페이지 하는 거하고 우리 역사책에서 조선을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조선을 기록한 게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있는데 왜 200페이지 300페이지 왜 안 써? 그래서 그는 남 교수님께서 앞으로 고조선이나 뭘 하실 적에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그걸 치고받고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홍정교수 그러다니까요. 그 한번 어디서 프레스센터인가? 거기서 이제 만나서 토론장에 만났는데 둘이 이제 만나서 그랬더니 홍정 교수가 오늘도 이건 내가 먹고 당신 칭찬을 받으니까 확실하게 칭찬받으라고 자기 욕을 확실히 먹겠다고. 네? 그럴 정도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론장에서 송호정이라는 사람 불러내가 토론하자고 그러면은 고조선에 대해서 싸움을 한번 붙여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게 계속 또 하나 마지막 보셨죠? 그 S모 교수의 네. 채색토기 문제. 채색토기. 그거는 송호정 교수가 그 모산대인가 한신대인가 거기서 박물관에 1년 동안 연구를 했었어요. 그거 이제 그 실력인데 그거 가지고 고고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고고학자들 묻죠. 아니 앙소문에 무슨 채색도가 나와요? 앙소문에 무슨 체외도가 나온다고. 체외도는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이 색 배합해서 하는 거고 보세요. 앙소문에 시커멓게 그리고 약간 빨갛게 그런 거 있죠. 하가지 맞춤문화는 샥창마다 문양까지 넣으면 디자인 다 해요. 하나의 어떤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하가지 맞춤문화 체외도 있잖아요. 그 전문 연구팀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송호정 교수한테 그거를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바로 이제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얘기,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나 예일의 그 유펜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이면은 석사과정, 박사과정한테 하도 교수를 얻어 터지니까 기본기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 같은 거 이렇게 잘 쓰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까미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까미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송우정 씨랑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나라 그 돌아가신 공주대학교 어떤 분이 내가 송우정 교수가 얘기하는 걸 그때 고고학적 이게 좀 잘 안 맞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야 있다가 얼굴 빨개 웃더라고 내 말이 맞으니까요. 송우정 고고학 안 해, 여러분들 고고학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중국 있잖아요. 중국에서 고고학자라고 보면은 자기가 발굴 지휘할 때 능력 있죠. 발굴 지휘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고학자예요. 네? 그거 중국에 많잖아요. 우리나라처럼 30살에 발굴을 그 택도 안 된다. 중국은 50 넘어서 그런 사람들이 발굴 경험 몇십 차례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발굴 지휘권을 가져요. 발굴 지휘권을 가진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앞에 내놓고 고고하게 된다고요? 묻지.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데서 일본에도 그래도 한국 고고학자들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두시고 그래서 그 하나의 감별법은 뭐냐면은 논문을 쓸 때 그 정식 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앞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쫙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런 논문을 보고 하시면 지금 좋아요. 네, 자, 이거 끄고, 그 인터넷 잘